안녕하세요. 판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법칙이 힘을 받았을 때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가속도의 법칙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운동 상태와 관련된 개념인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고1 때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배운 내용이니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하며 기호는 영소문자 P를 씁니다. 말 그대로 운동의 양이나 운동 상태, 충돌했을 때의 효과 등을 의미하며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합니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운동량의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그때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인 질량과 운동하는 정도와 방향까지 나타낸 속도를 곱해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식으로 쓰면 P는 M 곱하기 V 꼴로 적을 수 있습니다. V가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이 들어간다는 것 조심하세요. 단위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질량과 속도의 단위를 곱한 kg/m/s 제곱을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 법칙 운동 방정식, 지금 배운 운동량식, 그리고 중3 때 배웠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울 운동 에너지식을 서로 비교해 볼까요? 다른 종류의 물리량이므로 당연히 식도 다른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식 모두 물체의 운동과 관련 있는 식입니다. 빈칸에 식을 적어봅시다. 운동 방정식은 F는 ma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식 P는 mv, 운동 에너지식 EK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세 식 모두 물체의 질량 m이 들어가고 운동량식을 기준으로 속도 대신 가속도를 쓰면 힘 다시 운동량식에서 속도항의 차수가 2차이고 앞에 2분의 1을 붙이면 운동 에너지식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수학적, 물리적으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의 정의는 물체에 일정 시간 동안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기호는 대문자 I를 사용하는데 더 많이 쓰이는 전류의 기호와 동일하기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식으로 쓰면 가한 힘, 다시 말하면 충격력과 충돌 시간을 곱해서 I는 FT 형태로 씁니다. 물체가 충격량을 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가속도가 생기고 속도가 변하고 운동량이 변하고 그 차이가 충격량의 크기가 됩니다. 이 과정을 물체가 받은 힘과 시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을 때가 가 그래프, 변하는 힘을 받을 때가 나 그래프입니다. 일상에서 실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로 나 그래프와 같은 형태의 힘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형태의 그래프를 수학 시간에 자주 볼 텐데 정확히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정규분포 그래프입니다. 이때 그래프의 밑너리가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는 힘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그대로 곱한 뉴턴세크가 되는데 이 단위의 차원이 운동량 단위 kg/m/s와 같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에 또 나오지만 두 물리량이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식으로 증명해 봅시다. 가속도의 법칙 F는 ma에서 a 자리에 t분의 v-v0를 넣은 후 시간 t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럼 왼쪽 항은 ft가 되고 오른쪽 항은 nv-nv0가 됩니다. 즉,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운동량의 변화량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은 아니고 뉴턴 제2법칙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에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학년 통합과학에서 충돌 시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라는 주제로 이미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하나는 전체 충격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충돌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이는 충격 흡수의 원리입니다. 물풍선 주고받기 게임에서 터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물러나면서 받거나 무릎을 굽혀서 물풍선이 몸에 닿는 시간을 길게 해야 합니다. 다른 예시로 자동차의 에어백이 사람과 충돌할 때 푹신한 에어백이 압축되면서 충돌 시간이 길어집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외물체가 받는 힘이 줄어들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해 봅시다. 동일한 충격량을 받았을 때 힘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밑넓이 역시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는 S1과 S2가 같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충돌 시간이 작으면 그래프가 뾰족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충돌 시간이 길면 넓게 퍼진 형태가 되어 최대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쪽에 나오는 유리컵의 낙하 예시를 볼까요? 동일한 높이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컵과 같은 물체를 낙하시켰을 때 바닥의 재질에 따라 유리컵이 깨질 수도 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유리컵을 한쪽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다른 쪽은 푹신한 소미불에 낙하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멘트 바닥에 낙하한 컵은 충돌 시간이 짧고 소미불에 낙하한 컵은 충돌 시간이 상대적으멜로 깁니다. 이번에는 충격량식을 통해 컵이 받는 충격력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편의상 1번 첨자식이 시멘트, 2번 첨자식이 소미불이라고 하면 두 상황에서 컵이 받는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같은 높이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 낙하 속도가 동일하고 속도 차이는 운동량 차이, 그리고 충격량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미불 쪽의 충돌 시간 값이 더 크면 힘은 반비례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충돌하는 동안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 힘은 평균힘의 개념입니다. 물론 딱딱한 바닥에 낙하해도 운 좋게 컵이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컵이 견딜 수 있는 힘인 내구력의 개념을 사용하여 컵이 받는 최대 힘이 내구력보다 큰 경우에만 컵이 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해지는 힘 충격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 전체 충격량이 증가하는 사례입니다. 라켓이나 방망이 같은 채를 쓰는 구기 운동에서는 팔로우 스루 또는 스윙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공을 칠 때 채를 끝까지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공이 라켓에 닿는 시간을 길게 하여 전달되는 충격량을 크게 하고 그 값이 운동량으로 전환되어 공의 속력이나 비거리를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원리가 포신이나 총신이 긴 대포, 총이 더 사거리나 살상력이 큰 이유에도 적용됩니다. 약실에 화약이 폭발하면서 포탄이나 총탄을 밀어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탄이 받는 전체 충격량의 크기가 커집니다. 동일한 탄을 사용해도 사거리나 살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은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떤 총을 애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총 관련 게임을 하면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논술 과제로 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은 그 자체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모래주머니와 같은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를 던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바퀴는 바닥면과의 마찰을 줄여서 쉽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물체가 충돌할 때 여기서 충돌이란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받는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분열, 폭발, 융합과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 모두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충돌이 일어날 때 외부에서 별도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후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간단히 증명을 해봅시다. 앞에서 배웠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식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그림과 같이 파란 공과 빨간 공의 초기 속도가 있고 파란 공이 빨간 공을 따라잡아서 충돌을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충돌을 할 때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F와 F의 힘을 받습니다. 물체 A와 B의 각각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식을 적용해 봅시다. A가 받은 충격량 -FT는 M1V1'-M1V1입니다. B가 받은 충격량 FT는 M2V2'-M2V2입니다. 두 식을 더하고 프라임이 안 붙은 항과 붙은 항을 적당히 이항해주면 운동량 보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선상에서 두 물체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증명하였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시그마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예제를 풀어봅시다. 양쪽에서 다가오는 두 물체의 정면 충돌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충돌 후에 물체 B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방향도 우리가 계산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충돌 전 운동량은 충돌 후 운동량 이렇게 식을 적어봅시다. 주의할 점은 운동량에서 V가 속력이 아닌 속도이므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 방향을 꼭 표시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돌 전 물체 B의 속도는 -3m/s가 됩니다. 또한 충돌 후 물체 A의 속도 역시 -4m/s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4는 4 곱하기 -3과 2 곱하기 -4와 4V가 같다고 식을 씁니다. 이 식에서 B의 나중속도 V를 구하면 플러스 1입니다. 부호가 양이므로 오른쪽이 맞네요. 이번은 이번 주차 문제풀이 속의 유사 문제로 대신하겠습니다. (3번은) 정면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는 융합 상황입니다. 이런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충돌 후 물체의 질량을 더해서 하나의 물체로 놓고 풀면 됩니다. 식을 세워보면 2 곱하기 2는 6 곱하기 -2가 되고 이 값이 질량의 합 8 곱하기 나중속도 V와 같습니다. V를 구하면 -1이 나오는데요.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한 덩어리가 된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예시입니다.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모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가 작용 반작용 법칙의 결과이므로 세 가지 예시 또한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이기도 합니다. 얼음판 위에서 손바닥 밀치기 예시에서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체 충격량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그 값이 변화한 운동량식에 의해 움직이는 속력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예제와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 가상 실험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